깊은 바다에 있는 보물선을 찾는다면 어떨까?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물선은 아니지만 실제로 깊은 심해에는 귀중한 각종 자원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 해양 광물 자원이죠. 오늘 매거진에서는 해양 광물의 개발 현황과 탐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광물, 이 광물 하면은 중국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그만큼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의존하는 광물 의존도가 높은 건데 예, 예. 그 의존만 하면 상관없는데 항상 이 중국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광물 소비 대국이고요. 예. 또 수요의 92%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네. 희소금속 수입 문제는 계속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산업에 이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희소금속들 수입국 비중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토리움 98%, 리튬 67%, 마그네슘 56%, 망가니즈 72%, 그리고 대부분의 금속들이 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보니까 네. 항상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북한에는 이런 예. 희소금속들이 좀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얘기 한번 출연해서 해주신 적 예, 예,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그것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국내 광물 자원 관련 공사, 기관, 민간 연구소 등이 매긴 북한 광물 자원의 잠재 가치가 무려 3,200조 원에서 1경까지 매겨지는 등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합니다만, 근데 이 잠재 가치라는 것이 단지 매장량의 시장 가격을 곱한 단순 추정치일 뿐이고요. 네. 실제 재고를 할 수 있는 매장량과 비용 등이 산입된 이 경제적 가치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게 북한 광물 자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탐사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매장량이라든지 정확한 가치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광물 자원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한 다양한 경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가 바로 해양인데요. 예, 예. 해양 광물 중에는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예. 망간, 단계, 망간, 각 예. 여러 가지 그 해양 광물들이 있는데 예, 예.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가 탐사 중인 심해저 광물 자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망가니즈 단괴, 망가니즈 각, 해저 열수 광산이 있습니다. 이제 네. 단계와 각이 이제 무엇인지 생소하실 텐데요. 예. 이제 둘 다 광물 덩어리긴 한데 이제 단계는 물론 큰 건 2m까지 있습니다만 대부분 1에서 15cm 크기의 이 둥근 형태로 해저 바닥에 점처럼 이렇게 붙어 있고요. 예. 각은 3에서 5cm 두께로 껍질 형태로 그 해저산의 어떤 경사면에 이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예. 덮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형태와 매장 위치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예,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붙은 이 망가니즈는 망간이 많다 이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망가니즈 성분이 제일 많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코발트와 히토류 같은 금속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양 광물 자원 중에 해저 열수 광산은 해저 화산에 스며든 바닷물이 이 마그마에 의해서 가열되고 또 분출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녹아있던 각종 금속이 퇴적하면서 만들어진 광물 자원입니다. 예. 그 구성은 구리나 아연도 있지만 금이나 은처럼 기금속류의 함유가 높아서 네. 심해저 광물 자원 중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말 그대로 바다에서 보물선을 만난 기분처럼 이 광물을 만날 수가 있는 건데 이 광물을 만나려면 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양 탐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공해 및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 존재하는 해양 광물 자원에 대해서 5개의 독점 탐사 광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국제해적기구로부터 승인받은 북동 태평양 공해상의 클라리온 클리프턴 해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남태평양 국가죠. 피지하고 통가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 해저열수 광상을 발견했고요. 예. 그다음에 인도양 중앙 해령에 있는 해저열수 광상, 그리고 최근에 확보한 서태평양 공해상의 마젤란 해저산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 광물 독점 탐사 광고의 총 면적은 11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면적인 10만 6천 제곱킬로미터보다 넓은 면적을 넓네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광구만 해도 5곳이나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예. 그럼 이곳에서 일어나는 또 자원 탐사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1983년에 이제 북동 태평양에서 처음 망간지 단계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 현재까지 꽤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우선 국제 해적 기구로부터 탐사권을 따는 국가가 몇 되지 않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5개국뿐입니다. 게다가 광종, 세계 광종이 앞서 언급한 망간지 단계 해저열수 광상, 망간지 각에 대한 독점 탐사권 권리 확보는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번째입니다. 네. 네네. 특히 2018년 3월에 올해죠. 국제해적기구와 우리나라가 독점 탐사 계획을 체결한 서태평양상의 공해상 마젤란 해저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광구에서 본격적으로 연간 한 100만 톤씩 채굴할 경우에 20년간 총 11조 원의 수입, 광물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탐사를 하면 할수록 이 광물들이 예.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광물을 탐사할 때 예. 사람이 직접 캐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잠수정을 몰고서 맞습니다. 기계로 하잖아요. 예, 예. 장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미 2006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수심 6,000m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 해미레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 한반도 주변을 탐사하려면 2,000~3,000m급으로 충분하지만 태평양 해역 수심이 5,000m가 넘기 때문에 수심 6,000m까지 탐사 가능한 고성능 잠수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무인이죠? 예, 무인 잠수정입니다. 예, 예. 또 바닷속을 탐사하는 그 선박이죠. 영구선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 중인 탐해 2호가 건조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대체할 5,000톤급의 탐해 3호를 건조 중에 있습니다. 2022년경에 이제 건조가 완료될 텐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원 탐사 역량이 고도화되고 또 오대양, 대륙붕,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의 심해 자원 탐사와 또 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좀 앞으로 이런 심해저 광물 시대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육지 광물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해 광물 자원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해양 광물 자원 개발 참여 확대 및 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많은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민간 부분의 참여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해양 광물 자원 개발 설비 투자의 세액 공제라든지 어떤 정부의 좀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현재 해양 광물 자원 개발 분야에 전문 인력이 1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좀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983년부터 이 해양 광물 자원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가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이 성인 정도의 어떤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 걸음마 단계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원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탐사만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채취에 대량 채취에 성공했다든지 하는 쪽은 아직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만 서로 경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좀 개발 속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양 광물 자원 역시 전문 인력도 이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와 또 인력 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